자, 116페이지 다시 한번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합시다. 대표값, 우리 저번에 대표값 배웠었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있고, 그리고 최빈값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잘 알죠? 요거는 그 시험 점수 내볼 때도 내봤을 테니까, 그쵸? 근데 얘가 단점이 있다고 했어. 기억나? 이게 0, 100, 100, 100 이렇게 나오면 얘를 평균 내보면 이게 몇 점이냐면 이게 75점 나오나? 근데 빵점하고 100점밖에 없는데 75점이 대표값으로 나오면 그건 조금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에 오류가 생긴다 했습니다. 얘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중앙값과 최빈값인데, 자, 거기 중앙값 쪽 한번 볼게요. 이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선 이 자료의 별량은 가장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가지고 2, 3, 4, 5, 6 이런 식으로 홀수 개면 그냥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하나가 더 있어서 짝수개가 돼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했죠? 중앙값이?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평균을 내달라 했죠. 평균. 그죠? 그래서 얘는 4.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아마 특징을 써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써있나? 중앙값이 자료에 없는 값일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마 써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2, 3, 4, 5, 6, 7이 숫자로 나와 있는데 4.5는 이 자료에 없는 값이니까 이런 것들이 중앙값으로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최빈값은 뭐였었냐면 단순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빈값이야. 자, 저러면 최빈값이 뭘까요? 2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요? 2랑 5고 그 다음에 이러면? 없어. 그래서 최빈값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최빈값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대표값을 봤어요. 요 세 가지 갖고 공부해봤고 넘어가시면 쭉 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120쪽 내가 풀어보라 했었죠. 120쪽. 거기에 한번 가볼까요? 120쪽. 자, 거기서 1번, 3번, 5번 이렇게 세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준회 반 학생 19명이 지난 한 달 동안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대소를 비교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네가 얘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 표 한번 보세요. 이 표를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0분짜리가 한 명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30분짜리 몇 명 있다는 소리야? 4명이니까 30, 30, 30, 30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얘가. 그 다음에 50분짜리는? 5명 50, 50, 50, 50, 50 이렇게 70분짜리는 7명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90분짜리는 2명이 있겠죠. 요 소리예요, 요 소리. 그래서 얘를 평균을 구하려면 밑에 있는 거 싹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주면 될까요? 몇 명이야 지금 여기가? 19명이니까 19로 딱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해보면 평균이 한 55점 얼마 나와요. 그렇죠? 55점 얼마 구해본 사람들. 자, 중앙값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어딜까요? 이게 19개니까 딱 가운데 하나 있겠죠. 이 50이 중앙값이고요. 중앙값. 마지막 최빈값은요? 최빈값 70. 누가 제일 커요? 최빈값. 그 다음 평균, 그 다음 중앙값. 요 순서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해볼 텐데 자, 얘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적절하냐고 나와 있잖아. 근데요, 거기에 자료를 보시면 다 100대가 있는데 혼자 421 하나가 있죠. 그쵸? 이런 것처럼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에 오류가 생긴다 했습니다. 실제로 평균을 구해보시면 이 평균이 196이 나올 거야. 근데 이 196은 여기 없거든? 그쵸? 그리고 다 거의 196보다 낮은 값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을, 대표값으로서 적절한 거 찾을 때 평균하고 중앙값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얘는? 중앙값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평균이 7이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 10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앙값을 구할 거고 A가 B보다 더 작대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얘들아 저기서 최빈값이 그 10이라며요. 최빈값이. 그러면 지금 10이 몇 개 있어요 저기?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개밖에 없죠? 10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0이 최소한 몇 개는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돼요 10이. 그치? 그러면 이 A가 될지 B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냥 아무데나 10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10 하나 넣어보시고 평균이 7이라고 하니까 얘를 더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로 나눴을 때 얘가 7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7로 나누기 전엔 49였을 거고 얘네들 다 숫자 더하면 10, 20, 요래 더하면 30, 그 다음에 30에다 18이니까 48이네요. 그쵸? 그러면 되는 숫자, 남은 숫자가 하나, 1 남았습니다. 1. 그쵸? 그래서 A 값이 1일 거고요, 아마. 그 다음 B 값이 10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앙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나열을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시험 때 이게 시험 범위라면 시험 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5번 같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다 세 개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뭐 연클이나 아니면 그냥 뭐 기본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 각각 쓰는 거밖에 거의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세 개 나오는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삼포도와 표준편차 보겠습니다. 얘도 복습 한번 해보고 연클에서 그 풀어줄 만한 문제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서 3개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것도 해볼게요. 그 뒤에 있는 거 다시 또 연결 좀 해볼게요. 일단 산포도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알려줬죠. 이 평균은 똑같지만 똑같이 거기 121쪽에 있는 것처럼 둘 다 70점인 친구들이 있지만 한 사람은 70점에 몰려 있어가지고 70점이고 평균이 한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위에 점수 잘 맞은 거 밑에 망한 거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70점이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균이라 해서 둘의 그 점수 분포가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포도라는 걸 배웠고 이 산포도는 대표값으로부터 즉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거는 산포도가 크다고 했나요? 작다고 했나요? 이런 거? 이거는 크다고 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고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고르지 않다. 그 다음에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건 뭐라 했냐면 밀집되어 있는 거는 산포도가 작다라고 했고요. 작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르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산포도를 종류를 3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편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 세 번째는 표준 편차 이렇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산포도를 구할 때 항상 구하는 순서는 저대로 구해야 돼요. 평균 먼저 구하고 나서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가야 됩니다. 먼저 편차부터 한번 특징 살펴보고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강조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이실까요? 어디다 강조 표시해놨죠? 별표 막 3개 달아놨을 텐데 편차는 일단 총합이 항상 얼마? 0이다라는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편차를 구할 때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지만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특징을 봤을 때 이게 크면 클수록 평균보다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 편차라는 게. 그 다음에 뭐 양수면 평균보다 크고 음수면 평균보다 작고 이런 내용도 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얘가 계산할 땐 편하지만 그 저거 할 때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했습니다. 왜? 합쳐서 0이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분산입니다. 분산. 자, 이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편차들을 다 제곱을 했죠. 싹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얘를 이걸 갖다가 평균을 냈죠. 평균. 그래서 거기 예시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 자, 요래 나와 있죠. 요게 평균이 얼마라냐면 평균이 11이래 얘들아. 평균 11. 그럼 이거 우리 편차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거 할 건데 8에서 11을 빼는 게 맞아? 아니면 11에서 8을 빼는 게 맞아? 8에서 11을 빼야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마3, 마1, 0, 1, 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한다 했죠? 이걸 갖다가 다
제곱을 합니다. 제곱하면 9, 1, 0, 1, 9 이래 되고 이 5개를 평균 내겠습니다. 더하면 20이고요. 5로 나누면 4입니다. 4. 이게 뭐냐면 분산이라 했어요. 분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곱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질 수 있어서 얘를 다시 숫자를 작게 만들어줬던 게 뭐냐면 표준 편차고 요거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했죠. 해서 얘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라 했었는데 연클을 보시면 다시 연클 펴서 보세요. 조금 틀린 게 있더라고요. 자, 그 21번입니다. 삼포도합 표준편차 쪽 21번 페이지 알려줄게. 잠깐만. 페이지가 188페이지래요. 188페이지. 188페이지 펴셨나요? 188. 자, 거기 보면 지연이의 5회에 걸친 영어 성적 조사에서 나온 게 있죠. 이 자료에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평균 먼저 구해 보시고 편차 구해 보시고 그다음 분산 구해 보시고 표준 편차까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계속 할 거니까 이거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 분산 얼마 나왔어, 얘는? 분산이 100이 나와야 되죠. 분산 10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요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10 하면 되겠죠. 10.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문제만 더 보고서 본책으로 넘어갈게요. 그 192쪽 한번 봐볼래요? 192페이지. 거기에 42번 한번 봐봐.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라 되어 있잖아. 이 우수하고 또 뭐 열등하고 점수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은 뭘 봐야 돼? 평균을 봐야 돼? 아니면 표준 편차를 봐야 돼? 점수에 높고 낮은 거는 평균을 봐야겠죠. 그럼 얘는 두 개의 평균, 두 반의 평균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반이 어느 반보다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X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두 반 중에서 점수의 분포가 더 고른 반을 찾으라고 했으면 A를 골라야 될까요? B를 골라야 될까요? A죠. A. 고르다라고 하는 건 표준 편차, 분산이 작은 거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고르다라고 했으면 A반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요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다시 본책으로 오셔서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그 어려웠던 유형들 보고 그 다음에 산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5페이지로 가볼게요. 개념원리 125쪽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 한 바닥에 있는 1, 2, 4번은 다 했고 3번만 안 했죠. 이 3번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번에 5개의 별량이 있대. 7, x, 9, y, 11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9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요거 구할 거예요. 요거. 자, 그럼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한번 시켜볼게. 일단 평균 구하는 게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먼저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 하고서 5이니까 5로 나누면 이게 9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근데 5로 나누기 전에는 45였을 거 아니니 얘가? 자, 얘네 3개를 일단 더하면 16에 11이니까 27이야. 그러면 x랑 y 얘네 더한 건 얼마일까? 얘가 이제 더한 게 18이야. 근데 x랑 y가 더한 게 18이라는 건 아는데 x가 얼마 y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 식에다 하나 박스 쳐놓고 내가 일단 넘어갈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생각의 흐름 자체가 먼저 편차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편차를 구하려고 9를 빼볼게. 7에서부터 뺄 거야. 7 빼기 9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에서 9를 빼는데 이러면 x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x 빼기 9라고 할게요. x 빼기 9. 그 다음에 9에서 9 빼면 0이고 y에서 9 빼면 y 빼기 9, 11에서 9 빼면 2 이렇게 되겠죠. 지금 구한 게 뭐냐면 편차입니다. 편차. 자, 분산 구하려면 이거 제곱해가지고 평균 내야죠. 자,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4고요. 얘는 그냥 제곱합시다. 요래 제곱하시고 0은 제곱하면 0이고
얘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제곱하면 4 이렇게 되겠죠. 한 다음에 분산도 평균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5로 나눴을 때 이게 5라고 했어요. 그럼 나누기 전에는 25였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4랑 4가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이쪽으로 넘기면 17이 되겠지. 17.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은 식이 뭐냐면 현재 남은 식이 x-9제곱 더하기 y-9제곱 이게 17이에요가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저렇게 묶여있으면 이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한번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81은 17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x랑 y를 우리가 모르잖아. 하지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x, y를 각각은 모르지만 더했을 때 18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를 써먹어 볼 건데, 자, 내가 밑줄 치는 거 두 개 한번 보세요. 얘네 두 개 마이너스 18로 딱 묶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한번 묶어볼게요. 순서를 좀 바꿔서 x제곱, y제곱 먼저 쓰고 마이너스 18로 묶어서 x 플러스 y 이렇게 쓰고 얘네 둘이 더한 게 162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8이니까 여기다 안에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한번 넣고 계산 한번 해볼게. 자, 18에다 18 곱하면 얼마야? 제곱이? 324입니다. 여기다 18 내시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324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62고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게 얼마로 남냐면 179 이렇게 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x, y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지금 구하는 건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맨 위부터 아래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 x랑 y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얘는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거야. 다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평균, 그 다음에 편차, 분산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세우는 걸 원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답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문제 자체에서. 대신에 x, y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 전 시간에서는 이 5개가 전부 다 숫자거나 이 중에 하나만 그 문자여가지고 하나를 직접 구하고 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풀었던 이 문제는 2개가 문자로 있는 상황이고 이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서 끝까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가 다 되셨으면 밑에 있는 확인 3번 있죠. 그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4, 10, x, y, 5 이렇게 별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6, 분산이 4.8 근데 구하는 게 조금 다르죠. x, y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평균이 6이라고 하니까 4, 10, x, y, 5를 더한 다음에 얘를 5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6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가 30이고 이렇게 3개 더한 게 19니까 x 플러스 y 얘네 둘만 더한 거는 1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과정으로 가볼게요.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평균해야죠. 자, 여기서 6을 다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4, x 빼기 6, y 빼기 6,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곱할게요. 4, 16,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싹 다 더하고 얘를 5로 나눈 게 분산인 4.8이 되겠죠. 근데 4.8인데 5로 나누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이게 24였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21이잖아. 얘네 세 개가 21이니까 지우고 얘를 3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현재 남은 식은 뭐가 남았냐면 x-6제곱 더하기 y-6제곱은 3 이런 게 남았어요. 그쵸? 아까 이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6 더하기 y제곱 빼기 12y 더하기 36은 3이고요. 아까 식을 우리 다시 정리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마이너스 12로 딱 묶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묶고 얘네 두 개는 플러스 72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대입 좀 할까요? 이게 지금 얼마로 구해놨죠? 우리가 11로 구해놨고요.
12에다 11을 곱하면 132예요. 그쵸? 132. 그래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132고요.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63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하라고 했죠. 하나 더. 뭐 하라고 했냐면 x, y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 있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그거 갖다 써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 가려면 몇 xy 뺐죠? 2xy를 뺐죠. 그렇죠? 2xy를 딱 뺐습니다. 자, 11의 제곱은 121이고 이게 63이니까 얼마를 뺀 거냐면 지금 58을 뺀 거예요. 그렇죠? 58. 58을 뺐는데 그게 2xy니까 xy 값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29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은 사람. 맞은 사람. 한 문제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시고 뒤에 있는 127쪽에 그 3번 127페이지의 3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얘도 같은 문제니까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127쪽에 3번 볼게요. 얘는 그래도 좀 편하다. 이거는 편차부터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할만하다. 그치? 아까는 평균이 나와 평균이란다. 별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다 빼가지고 막 했잖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편차가 나와 있으니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얘네를 싹 다 제곱을 해가지고 더해서 5로 나누면 그게 분산일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만 딱 간단하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일단 이게 10이고 10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A랑 B를 둘 다 몰라. 그치?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거 봐봐. 아까 전에는 평균을 구하면서 식이 하나 나왔어. 그쵸? 근데 지금은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평균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제곱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식이 하나 더 없냐? 그게 아니라 편차의 중요한 특징. 편차의 특징이 뭐였죠? 다 더해서 0. 이거 특징 잘 생각해야죠. 자, 다 더해서 0이니까 요거 계산을 하시면 이게 0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두 개만 계산하면 a 플러스 b가 1 이게 나옵니다. a 플러스 b가 1. 식 하나 뽑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더했을 때가 10이니까 이게 넘어가면 5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 이런 식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식. 자, 마지막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만 처리하면 되겠죠.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쪽으로 넘어올 때 이 AB를 뺐습니다, 우리가. 근데 요게 제곱한 게 1이고 얘가 5니까 오히려 얼마를 더한 거예요, 지금? 4를 더한 거죠, 오히려. 그쵸? 그러면 A, B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편해. 아까는 평균부터 해야 되니까. 아무튼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유형 넘어갈게. 다음 유형은 페이지 안 넘겨도 되고요.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26쪽에 5번입니다. 5번. 자, 이거는 일단 니네가 원리를 생각하면서 풀면 겁나 오래 걸려요. 항상 그래서 얘는 한번 보여는 줄게. 어떻게 푸는지 보여는 줄 텐데 솔직히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보면 알 거야. 니네가 하기 싫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금방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형 있죠. 요거 지금 유형 얘는 이렇게 출제가 되려면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집단이 두 개 있어요. 지금 집단이 뭐 남자 여자 뭐 A반 B반 이런 식으로 집단이 두 개 있는데 얘네 두 개의 평균 있지. 평균이 같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얘네 두 개의 평균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이 문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5번 보시면 5번 방금 지금 내가 시작할 5번 남학생 여학생 평균이 둘 다 몇 점? 85점 같죠. 그 다음에 밑에 확인 5번 보세요. 4명인 A그룹 몸무게와 6명인 B그룹의 몸무게 평균이 같고란 말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127쪽에 5번을 보시면 남자랑 여자랑 또 평균이 몇 점으로 같아요? 87점으로 또 같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균이 같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뭐 구하라고 하는지 볼게.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아무튼 뭐 평균은 똑같대요. 85, 85 평균.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면 분산이 나와 있어요. 분산이 6, 11로 나와 있고 학생 수가 각각 8명, 1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해야 되는 거는 전체 학생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전체 학생. 자,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자, 일단 얘들아,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편차를 알아야 돼. 편차를 알려면 뭘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돼. 그치? 평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쵸? 그래서 아니 그래, 평균도 구했어. 그러면 별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별량을 알아야지만 별량에서 편차를 뺄 거 아니야. 근데 문제 한번 봐봐. 남자 8명, 여자가 12명인데 얘네 점수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을 A, B, C, D, E, F, G, H라고 할게. 얘네가 이제 점수야. 점수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을 뭐라 할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가나다라, 마바사, 지읒, 치읒,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12줄 맞지? 네. 라고 할게. 얘네가 이제 각각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잘 봐. 눕지 말고 잘 봐. 자, 이거부터 먼저 구할 거야. 내가 일단 이게 점수야. 별량이니까 편차 구하려면 저기서 어떻게 해야 돼? 뭐 빼야 돼? 편차 구하려면 평균 빼야 돼. 여기서 85 빼야 돼. 85 빼야 돼. 85를 빼야 돼. 빼야 돼. 아이씨, 벌써 하기 싫지? 빼야 돼. 그리고 이 짓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갖다가 붙여넣어줘라. 짜랑 하고 여기도 또 빼야 돼. 그만하자. 가 편차야. 그만합시다. 겨우 편차 구했어. 편차. 너 눕지 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산. 최고. 저기서 또 제곱. 편차 구했어.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편차.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야 돼. 야. 언제 다 오고 있어? 제곱해서 쫙 다 더해준 다음에 이거를 8로 나눈 게 6이야. 우와. 이야, 진짜 싫다. 그러면 나누기 전엔 48이야. 하고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자도 한번 해볼까? 야, 남자는 8명이니까 다행이지. 여자는 자, 한 거야? 한 거 보이지? 다 한 거 보이지, 그치? 했어? 착한 사람들 눈에 다 보여. 해서 얘를 12로 나눈 게 11이야. 그럼 나누기 전에는 130이겠지. 그치? 자, 근데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2명, A부터 T까지 전체를 갖다 쫙 다 나열을 해놓고 얘도 평균 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빼고 해서 구해야겠지. 근데 잠깐만 하나만. 남자가 평균이 85야. 여자가 평균이 85야. 그럼 전체 평균은 얼마일까? 85겠지. 그건 이해되지? 그러면 계속 다 빼고 제곱을 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20을 나눈 게 분산이야. 그치? 근데 이 구조를 한번 잘 봐봐. 구조만 봐. 구조. 이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 저거를 구할 때 있잖니? 전체 분산을 구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쭈루루루루 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쭈루루루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더하겠지, 그치? 이거를 막 다 더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더할 건데 얘네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당연히 알 길이 없지. 별량을 모르니까. 대신에 아는 건 있어. 뭘 아냐면 이걸 싹 더한 게 48인 건 알아. 이거 싹 더한 게 48인 건 알아.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싹 다 더한 게 130인 건 알아. 싹 다 더한 게 130인 건 알아.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론은
얘네 두 개를 더하면 180이지. 그래 놓고서 이게 몇 명이야 전체가? 20명이니까 9내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니네 이렇게 풀래? 미쳤지.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적어 놓을게. 저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사람수 그래, 사람수로 합시다. 사람수 곱하기 분산 더하기 사람수 곱하기 분산 이렇게 하고 얘를 전체적으로 전체 사람수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전체 분산이 나와요. 저기서 또 루트예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이거 사람수 곱하기 분산 더하기 사람수 곱하기 분산을 전체 사람수로 나누시면 전체 분산이 나옵니다. 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외우세요. 시험 나오는데 이해 안 된다고 뭐 틀릴 거예요. 루트 씌운 표준 편차죠. 이제. 아우 어지럽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풀어야 돼. 나오면 풀어야지 어떻게. 시험지에다 누가 이렇게 써놓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상 못하는 문제가 나왔다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나는 얘를 이제 100% 이해 안 되니까 난 공식 안 해올 거야 하고서 안 풀고 연습을 안 하고 틀린다?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야 이거는. 일단 외워서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수학을 잘하는 건 달라요. 알죠? 자, 그러면 이거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그 표를 보고서 해보겠습니다. 남자 몇 명? 남자 몇 명? 8명. 분산 얼마? 6. 그 다음에 여자 몇 명? 12명. 분산 얼마? 11. 해서 더하면 48 더하기 132고 전체 몇 명? 전체는 20명이니까 20으로 딱 나누면 이게 아까 9였죠. 이게 분산이야. 분산. 근데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그럼 여기다가 루트만 딱 씌우면 답은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이 공식대로 풀으라고. 이대로 풀고 싶지 않으면 이대로 풀으세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이거랑 이거 있죠. 이렇게 세 개. 요 세 개는 특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분산, 분산, 분산. 왜 이걸 동그라미 쳐놓으라는 거냐면 니네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을 볼 때 조건을 꼭 분산으로 안 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와 그 남자의 표준 편차가 6이에요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분산이 얼마일까? 그때는 분산이 표준 편차가 6이면 분산은 그거 제곱하는 거니까 36일 거라고. 그땐 여기 36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는 이거는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라는 거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확인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답 맞춰볼 거야. 자, 거기 나와 있는 정보만 딱 보고서 이제 해볼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이 두 개야. 두 그룹이 있고 4명이고 6명이야. 그러면 첫 번째 그룹 4명이고 두 번째 그룹 6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4, 6. 평균 같은 거 확인했고 표준 편차가 각각 얼마래? 2랑 A래. 근데 조심할 거는 저기 들어갈 거는 표준 편차가 아니야.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거의 제곱인 분산이 들어가야 돼. 4, 그 다음에 A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전체 사람 수 몇 명이야 지금? 10명. 10명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에 들어갈 거 마찬가지로 전체 분산이 들어가야 돼. 전체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7 들어가면 돼. 자, 16이고 6A 제곱이고 밑에 10이고 7이야. 그럼 얘를 곱하면 70이고 넘기면 54고 얘를 6으로 나눠주면 A 제곱은 9라고. 그러면 A 값은 3이라고 하면 되겠지. 3. 공식에만 넣으면 된다니까. 얼마나 편해. 이거 니네 연구할 필요 없어. 왜 이거 연구하고 있어? 연구는 내가 할 테니까 니네 공식만 외워. 제발 부탁이야. 자, 옆에 보시면 127쪽에 5번 있죠. 5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5번. 꼭 맞춰보세요. 반드시. 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대입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무념, 무상. 문제 보세요. 남학생, 여학생이 있대. 평균 같아? 평균 같아? 네. 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학생 수 나와 있죠. 첫 번째 남자 30명. 그 다음에 여자 10명. 그쵸? 그리고
분산을 곱해야 돼. 분산을 곱해야 돼. 분산. 5랑 11 곱하면 망하는 거야. 25랑 121을 곱해야 돼. 그랬을 때 전체 표준 편차 구해볼게. 일단 전체 사람 수는 10명, 30명이니까 40이겠죠. 40. 그쵸? 40.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게 750이래요. 얘는 계산하면 1210이지. 둘이 더하면 1960이고 이거를 40으로 나누면 49인가요? 얘가? 네. 49가 나올 겁니다. 이게 전체 분산이라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답은 7. 그냥 7. 그냥 7. 됐습니까? 생각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No thinking. 생각 많으면 어려워져. 122쪽으로 와보세요. 다시. 자, 122쪽 아래쪽에 있는 거 보충학습 하나 안 했죠? 보충학습 안 했던 거 기억나? 그거 하나 이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변화된 변량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의 변화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학 성적이 있다고 쳐볼게요. 수학 성적이 있는데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이라고 해봅시다. 100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이 아니었어요. 100점 만점에. 자, 평균 몇 점? 평균 30점이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문제 오류가 나서 다 5점씩 5점짜리가 문제 오류가 나서 전체 정답 처리하기로 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 5점씩 올려주겠지. 이렇게. 그리고 저거 평균 내면 몇 점일까? 35점이거든. 자, 봐. 아까 평균이 30점이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쭉 다 5점을 올리니까 평균이 어떻게 됐어? 다 같이 5점을 올라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5점씩을 뭐 다 뺀다고 치면 그러면 다 평균이 5점씩 낮아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그 성적 2배 이벤트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10점 맞으면 20점으로 올려줘요. 40점, 60점, 80점, 100점. 그러면 얘는 평균이 몇 점일까요? 얘는 60점. 자, 지금 봐봐. 다 전체적으로 2배 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 평균이? 똑같이 2배 됐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쓸 거예요. 이제 이거는 흰색으로 쓰는 건 쓰세요. 자, 이 평균은 더하거나 별량들을 똑같이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면 그대로 다 반응을 합니다. 5점을 올렸다. 전체적으로 5점 올렸으면 평균도 5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0점이 떨어졌으면 평균도 10점이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점수가 2배가 되면 평균도 2배가 되고 전체적으로 3으로 나누면 평균도 3으로 나눠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반응이 그대로 간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볼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 자, 평균 다 써놨죠,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이거부터 볼게요. 얘네 점수들 사이에 몇 점씩 차이 나요, 지금? 점수들 사이에 몇 점 차이나? 사람들 사이에 10점씩 차이가 나지, 그치? 근데 점수를 5점씩 전체 정답 처리해서 올렸어. 그런다 해가지고 뭐 등수가 바뀌거나 아니면 점수차가 줄어들거나 이러나요? 아니죠. 그냥 똑같이 분포는 그대로 10점씩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근데 얘를 2배 이벤트를 하면 어때요? 2배 이벤트를 하면 그 점수가 어떻게 될까? 더 벌어져.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점수가 더 벌어지겠죠. 자, 이걸 통해서 분산은 뭘 알 수 있냐면 분산은 더하기 빼기에는 꼼짝도 안 해요. 얘를 공통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는 분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에서만 반응을 할 텐데, 자, 이 분산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나대는 애라고 쓰시고요. 나대는 애. 여기다가는 차분한 애라고 쓸게요. 차분한 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분산이 이거의 분산이 뭐 내가 구해보지는 않았다만 뭐 10이라고 쳐봅시다. 분산이 여기까지 오는데 2배가 됐죠. 2배가. 그러면 일단 표준 편차부터 합시다. 표준 편차가 10이야. 근데 여기 2배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표준 편차 얼마냐면 20이야.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 자, 만약에 여기 10이야.
3배 했으면 표준 편차가 얼마일 것 같아? 그냥 30이야. 그대로 그냥 곱해주면 되거든. 얘는 2배만큼 하면 그대로 그냥 따라서 2배 하고 그 다음에 3만큼 나누면 그대로 3만큼 나누고 그대로 가는 애인데 분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뭐 살짝만 뭐 이렇게 톡 건들면 반응이 센 애들 있죠. 톡 하면 와 하는 애들. 뭐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갈까? 하면 와 마라탕 좋아 마라탕 좋아 마라탕 좋아 하면서 빙빙빙빙빙빙 도는 애들. 그런 애들. 그 다음에 한 대를 톡 치면 아파 뒤질 것 같아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있어. 대체적으로 이제 ENFP들이 대부분 다 그러죠. 아무튼 이런 여기 ENFP 둘이 없네 오늘. 아무튼 자 이 분사는 반응이 세. 얘는 톡 건들면 확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봐봐 2배를 늘리잖아. 얘는 4배가 돼. 3배를 늘리면 9배가 되고 4배를 늘리면 16이 돼. 이거 어떤 규칙인지 알겠어? 그럼 10배 늘리면 얘는 어떻게 반응할까? 100배를 반응합니다. 100배.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하나 더 써놓을게요. 제곱배만큼 반응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곱배만큼 반응. 자, 요래놓고 정리할게요. 평균은 아주 모범생이야. 앞으로 5칸 가 하면 그대로 가고요. 뒤로 2칸 가 하면 그대로 2칸. 3번 뛰어 하면 그대로 3번 뜁니다. 이렇게. 근데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약간 여러분들처럼 약간 삐딱한 애들이야. 3걸음 앞으로 가. 내가 왜? 그 다음에 2걸음 뒤로 가. 내가 왜? 반응을 안 해. 근데 마라탕 먹으러 갈까? 반응. 마라탕 먹으러 갈까? 반응. 집에 갈까? 반응. 해서 얘네들은 어디만 반응? 곱하기랑 나누기만 반응합니다. 근데 집에 갈까 하면 네 하고서 그냥 차분하게 반응하는 애가 있는 반면 집에 갈까 하면 어떻게? 와 집이다 선생님 안녕 무지개다리 안녕 이렇게 하는 애가 있겠죠. 자 분산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제곱배만큼 반응하는 나대는 친구라고. 표준 편차는 차분하다고. 굉장히 차분합니다. 얘는. 알겠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생각을 갖고 126쪽을 가볼게요. 자 126쪽에 6번 가겠습니다. 6번 3개의 별량 A, B, C가 있고 평균이 8 그 다음에 분산이 14라고 합니다. 이때 A-E, B-E, C-E 요거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몇 점이 빠져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점씩 빠져 있어, 지금? 2점씩 빠져 있죠. 자, 평균은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앞으로 가면 가, 뒤로 가면 뒤로 가, 곱하면 하면 곱해, 나누라면 나눠. 이만큼 뺐으니까 평균도 그대로 2를 뺍니다. 그래서 평균은 6 쓰시면 되고요. 6.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다 했죠? 분산은 얘는 약간 삐뚤어졌어요. 얘는 곱하거나 나누거나에만 반응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작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1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 그 밑에 확인 6번 보세요. 별량이 4개 있다고 합니다. A, B, C, D. 평균이 6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10입니다. 이때 이 별량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자, 윗줄에서 아랫줄 내려올 때 어떤 짓을 했어요, 내가? 2를 곱했죠. 자, 평균은 말 잘 듣습니다. 그대로 2 곱하면 돼. 표준 편차 지금 반응할 때죠. 곱하기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그대로 2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산을 구하라 했으면 원래 분산은 10일 텐데 새로운 분산은 40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풍부하게 하려면 왜 분산이 나대고 표준 편차는 조금 차분한지를 금방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표준 편차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 분산이잖아. 제곱이 항상 그거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얘가 두 걸음만큼 앞으로 가면 얘는 항상 4걸음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딱 그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곱배만큼 가시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127쪽에 6번 있죠. 그거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2a-3입니다. 순서상으로 봤을 때 2를 곱하고 3을 빼야 되는 거예요. 3 먼저 빼면 안 돼요. 얘는 2 곱하고 3 한번 빼보세요. 얘는. 자, 평균 분산 구해보겠습니다. 30초만 해보죠. 자, 답 한번 맞춰볼까요? 자, 평균이 원래 얼마냐면 평균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25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배하고 3배라고 했죠? 2배하고 3. 자, 그럼 해볼게요. 평균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2배 하면 얼마? 23을 빼면 17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새로운 평균을 찾아내시고 분산해 볼게요. 2배를 할 거니까 분산은 세게 반응한다 했죠? 얘는 4배만큼 반응해서 분산은 100입니다. 100. 근데 3을 뺄 건데 이 3 빼는 거는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분산은 얘는 없으니까 분산은 그냥 100이라 쓰시면 되고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으면 얘는 1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3포도에서 어려운 유형들 한번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진짜 마지막 산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는 136쪽에 있습니다. 산점도와 상관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점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점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축이 2개 있잖아요. 우리 항상 좌표 평면에서 x, y.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고사 점수, 여기는 기말고사 점수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중간고사가 30점인데 기말고사가 70점일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60점인데 기말 때 떡락해서 20점인 친구들은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x랑 y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할 거냐면 산점도라 할 겁니다. 산점도. 자, 근데 이 산점도가 찍히는 모양에 따라 상관관계를 크게 3개로 구분할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와 보세요 한번. 자, 2개는 양하고 음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없답니다. 없다. 먼저 양부터 볼게요. 양. 자, 양의 상관관계 양에다 동그라미. 양, 양, 양.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림 보시면 이 양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찍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선 하나 그려 있을 텐데 화살표 하나 그리시고 옆에다가 그림에다가 우상향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우상향. 자,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 보겠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내려 있고 아래쪽 요쪽 화살표 치시고 우하향이라고 쓰겠습니다. 우하향.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양의 상관관계는 우상향, 오른쪽 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는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 2개 말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2개 말고 나머지 전부 있죠. 나머지 전부는 다 없다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또로로로 원 모양 찍혀 있는 거 상관관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찍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찍혀 있는 거 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알겠죠? 양음 아니면 없는 거야 다. 그러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두 별량 x, y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동그라미 칠 거 있고 밑줄 칠 거 있습니다.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의 동그라미 증가. 그 다음은 밑줄 y의 값도 대체로 증가에다 밑줄 치겠습니다. x의 값이 증가의 동그라미 y의 값에도 대체로 증가. 여기는 밑줄. 여러분 대체로가 무슨 뜻인가요? 대체로. 대체로. 이 대체로는 전부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이 뭐 대체로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 늦은 거 다 제 시간에 온 건 아니죠. 대체로라고 하면 몇 명은 늦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제 시간에 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모든 점이 정확하게 다 x가 증가했을 때 y가 올라갔다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대강 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음의 상관관계 볼게요. 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두 별량 x, y에 대해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동그라미 y 값이 대체로 감소에다 밑줄 y 값이 대체로 감소. 자, 이번에도 그럼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대체로가 있으니까 100%는 아니고 대부분 다 x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정리됐어요? 양, 그 다음에 상관관계 없다. 자, 근데 요 양하고 중에서도 그 안쪽에 조금 더 분류가 있는데 맨 밑에 참고를 보시면 각각 그림이 3개씩 나와 있을 거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똑같네 너무. 이런 거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얘는 뭐냐면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부터 보시면 얘는 조금 퍼져 있죠. 상대적으로 살짝 퍼져 있고 여기는 조금 모여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완전히 딱 모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쓰시면 편하냐면 그 뭉치면 강하다라고 써놓으시면 가깝게 뭉쳐 있으면 관계가 더 강한 거야. 멀리 퍼져 있으면 그건 약한 거야, 관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것만 딱 갖고 이제 문제 풀으러 가볼게요. 넘어가서 138쪽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다음 산점도 중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거 고르래. 얘들아, 상관관계가 있으면 둘밖에 없다니까? 양, 두 개밖에 없어. 몇 번? 양, 1번, 2번 이렇게 고르라고. 됐어요? 그 다음 밑에 확인 1번 볼게요. 가장 강한 음이래. 가장 강한 일단 먼저 부터 찾아야겠지. 음은 몇 번일까? 4, 5번인데 좀 더 뭉쳐있는 게 강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2번은 여러분들이 골라볼게요. 맞는 거 2개 한번 골라보세요. 자, 답 좀 맞춰봅시다. 답은 2개인데 일단 기억부터 두 별량의 순서상을 좌표로 한 점, 좌표 평면에 나타낸 그래프 산점도. 요거는 산점도의 정의입니다. 이거 맞고요. 니은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 있다?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그 직선이 모여있다 해가지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얘들아. 얘는 봐봐.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거야. 얘가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우하향하거나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요거는 땡이고요. 그 다음 디귿. 산점도에서 점들이 흩어져 있거나 좌표축에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때 관계 없다고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거, 그 다음에 또로로로 흩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리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을 때 양이 아니라 얘는 음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39쪽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거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그렇죠? 얘는 무슨 상관관계? 요거는 음이야, 자, 다음 중 이거랑 같은 거 찾으란 소리야, 이거랑.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은근히 많이 틀리거든, 이거를. 자, 내가 이거를 틀린다 하면 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1번부터 볼게. 몸무게와 키. 몸무게가 더 이제 키가 크면 대체로 몸무게가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대체로 봤을 때, 그렇잖아. 뭐 물론 일부 약간의 그런 예외 사항도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 다음에 2번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엄마의 나이가 많으면 아들의 키가 클까요? 아니죠. 엄마가 200살이면 아들은 뭐 300cm인가요? 아니죠. 땡이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3번 산의 높이와 기온. 과학 시간에 배웠죠. 높아지면 기온은 더 낮아지고요. 지식이 없으면 못 풀어요. 맞아. 배경 지식이 없으면 뭐. 그 다음에 이것도 산의 높이와 공기의 기압. 얘는 어떨까? 그것도 비례하니까 높아지면 어때? 기압이 어때? 기억이 나지. 기압이 어때? 그것도 이제 과학 시간에 다 배우죠. 그 다음에 4번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통학 시간이 길면 수학 성적이 높아지나요? 그러면 나는 해외에서 다닐래. 그 다음에 5번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때요? 얘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 아이스크림을 좀 더 많이 팔겠죠. 그래서 답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3번 산의 기온, 높이와 기온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틀리면 사고방식이 특이하다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통학시간과 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부터의 학교까지 거리가 멀면 학원에서부터 그 집까지의 거리가 멀면 시간이 어떻게 더 많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는요 거리가 집 앞인데요. 저는 늘 걸어 다녀서 15분 걸리고요. 쟤는요 집이 훨씬 먼데 5km인데 엄마 차 타고 다녀서 5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러면 얘는 관계가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라고. 노말하게.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마.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그 똘끼를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ENTP, INTP들 똘끼 빼시고 보세요. 똘끼 빼고. 자, 확인 3번 보겠습니다. 확인 3번.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증가할수록 높아진대. 그러면 어떤 관계? 양이면 몇 번일까? 5번이겠죠. 5번. 그럼 밑에 4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확인 4번. 자, 1번부터 볼게요. 통화 시간과 휴대전화 요금. 자, 통화를 많이 하면 당연히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또 나는 무제한 쓰니까 나는 뭐 통화 시간이 늘어나도 요금은 변화 없어요. 안 된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 예금액과 이자. 돈을 많이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많이 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3번. 얘도 아까 했죠? 그 다음 다 양이야 지금까지. 그 다음 5번. 도시의 인구수와 학교수. 얘는 어떨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학교도 많아질 거야. 양의 상관관계고. 마지막 4번. 시력과 학력. 얘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시력이 높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럼 몽골인들이 세계 최강이 아닐 거 아니야. 자, 넘겨봅시다. 140쪽 마지막 페이지 여기 두 개만 할게요. 집중 잘 해보세요. 자, 호영인의 반 그 학생들이 받은 용돈이 있고요. 지출액이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고 A, D, C 그 다음에 B랑 E가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을 고르래. 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용돈을 많이 받진 않아. 그런데 펑펑 쓰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고르라는 소리야. 그런 애 누굴까요? 얘입니다. 얘. 펑펑. 2번 보겠습니다.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적은 학생. 얘는 돈을 받기는 엄청 받아. 근데 쓰는 거는 그냥 젤리 하나. 그 다음 캐러멜 하나. 이런 거 먹고 다 그냥 쟁여 놓는 거야. 그런 친구들 어떤 친구? 요거 B. B가 이제 그런 친구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A, D, C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애들.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적게 받으면 적게 쓰고 많이 받으면 많이 쓰고 중간만큼 받으면 중간만큼 쓰고 이런 친구들이야.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확인 5번 한번 이제 볼 건데 같이 볼 거예요. 이 확인 5번은 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하나 좀 그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그래프 그리듯이 y는 x 그리듯이 이렇게 선을 하나만 딱 그어주겠습니다. 자가 있으면 그렇게 자로 갖고 긋는 게 제일 좋고 없으면 대강 어쨌든 예쁘게 한번 이어보세요. 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으면 그 니네가 이은 그 선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걸리거든. 자, 이 점들을 한번 살펴볼게. 맨 첫 번째 점부터 볼게요. 1차 성적이 5점이고 2차 성적이 5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성적이 6점이고 2차 성적이 6점이고 세 번째는 7점, 7점이야. 아, 그러면 너네가 이 선 그어가지고 걸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1차와 2차가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성적의 차이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어놨을 때 위아래로 두 개로 지금 영역이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점 한번 볼까요? 그 1차 성적이 5점인데 2차가 6점인 요 친구. 여기 있는 친구 볼게요. 자, 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1차가 5점인데 2차가 6점이야. 그럼 얘는 1차보다 2차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 섹션에 있는 애들은 1차보다 2차가 더 올라간 친구들입니다. 그럼 약간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이 반대는 어떨까? 밑에는 1차보다 2차가 더 낮은 학생들이야. 더 내려간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1차 성적보다 2차 성적이 떨어진 학생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점 눈 크게 뜨고 몇 개인지 잘 세어보면 되겠죠. 몇 개? 8개. 그래서 답은 8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명. 틀리면 렌즈를 좀 껴보세요. 안경을 좀 끼시던가. 자, 밑에 4번 보겠습니다. 유제네 반 10명이 지난 1년 동안 읽은 책과 국어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 자, 첫 번째.
6권 이상 읽은 학생 중에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을 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책을 6권 이상 읽은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보니까 2권, 4권, 6권, 8권, 12권, 10권, 12권 이렇게 끊기죠. 그렇죠? 그 선 하나만 살짝 그어볼래? 이렇게 하나만 딱 그어봐. 이렇게 6권에다 딱 하나 그어보세요. 자, 이 선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 있죠? 선 포함해서 오른쪽은 6권 이상이야. 맞지? 선 포함해서 오른쪽. 그럼 그런 게 몇 명이니? 8명이야. 이 중에서 70점 이상이니까 안 되는 친구가 한 명 빠지죠. 그렇죠? 책을 6권 읽었는데 60점 맞은 친구. 맨날 만화책만 읽었나 보네요. 그래서 답은 7명이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읽은 애가 없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선을 하나만 또 다르게 그어볼까요? 색깔을 다르게 하든 아니면 모양을 뭐 점선으로 하든 그렇게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 전부 다 8권 이상 읽은 친구들이야. 그쵸? 그러면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한번 세어볼까요? 5명 있죠. 5명. 그쵸? 5명. 얘네들의 뭘 구하라는 소리니 지금?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점수들을 하나씩 몇 점들인지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70점, 80, 90, 그 다음에 80, 90 이런 거 다 찾고서 더하고 5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될 거예요. 한번 해봐야겠죠? 그 밑에 있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5명이고요. 수학과 과학 성적 60점 이상입니다. 그럼 일단 수학부터 먼저 보시면 이쪽 가로 쪽이 수학이니까 요 라인 이후로 이 라인 오른쪽으로 간 친구들 다 60점 이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학은 이제 이걸 거 아니야? 과학은 요 라인 위로 간 친구들 다 60점 이상이겠지. 그러면 요쪽 영역에 있는 애들이 둘 다 60점 이상인 친구들이야. 그쵸? 그럼 그런 친구들 세 보시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6마리죠. 6마리. 답은 15분의 6이니까 몇 퍼센트?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산점도 볼 때 선 긋는 거 어차피 막 곡선 그을 거 아니에요. y는 x 요선 하나 긋거나 아니면 이런 거 가로 세로선 이렇게 이제 그어서 보시면 훨씬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산점도까지 다 했고요. 삼각비도 아까 다 했고